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연입니다. 20년 우정, 15년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단 하룻밤에 무너진 이야기. 듣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기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에겐 현실이었던 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라는 단어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20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15년 차, 슬아에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부부를 만나기 전까진요. 고등학교 때부터 20년을 함께한 절친, 수진이. 그녀와 저는 같은 시기에 결혼했고 남편들끼리도 친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부 동반 모임, 아이들 학교 행사도 함께 가고, 명절 때는 가족처럼 지냈죠. 수진이는 제게 있어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거의 자매 같은 사이였죠. 고등학교 시절 저희는 같은 반이었고 수진이는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예쁘고 성격도 밝고 똑똑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반면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런 제게 먼저 다가와 준 게 수진이었죠. 야, 너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놀자.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 2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대학도 같은 곳으로 갔어요. 물론 과는 달랐지만 같은 캠퍼스에서 매일 만났죠. 그리고 20대 후반, 저희는 각자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제 남편 민수는 제 대학 선배였고 수진이의 남편 재훈 씨는 민수의 직장 동료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명이 자주 어울리게 됐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저희가 먼저 결혼하고 6개월 뒤에 수진이 부부가 결혼했죠. 신혼 시절엔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아이가 생긴 후에도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수진이네도 아들 하나를 낳았고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냈어요. 정말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적어도 작년 겨울까지는요. 모든 게 변한 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이번 주말에 펜션 갈래? 애들은 할머니 댁에 보내고 우리끼리 힐링하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 무렵 남편과 저는 조금 권태기 같은 걸 겪고 있었거든요. 결혼 15년 차,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그냥 익숙함만 남은 관계. 대화도 줄어들고 주말에도 각자 휴대폰만 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저희 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좋아했어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부부끼리 여행 가는 거네. 좋지. 그렇게 저희는 펜션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요. 출발 당일, 아침 일찍 아이를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저희 부부는 수진이네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재훈 씨가 운전을 하기로 했어요. 형님, 형수님 타세요. 차 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음악도 틀고 노래도 부르고 수진이는 뒷좌석에서 간식을 꺼내 나눠주며 말했어요. 오늘 진짜 잘 놀자. 오랜만에 우리끼리만 있는 거잖아. 그러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애들 없이 나오는 거?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거의 5년 만인 것 같은데? 맞아. 애들 낳고 나서 진짜 우리 시간이 없었지. 민수와 재훈 씨도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회사 얘기, 취미 얘기. 정말 평범하고 즐거운 드라이브였습니다. 이 시간쯤 달려서 강원도에 도착했어요. 펜션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와, 여기 완전 조용하다. 수진이가 차에서 내리며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푹 쉬자고. 펜션은 독채 두 채가 나란히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각 독채마다 방 2개, 거실, 주방이 있었고 가운데 공용 테라스가 있었어요. 우리 각자 한 채씩 쓰면 되겠네. 제가 말했지만 수진이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한 채에서 같이 있는 게 어때?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방이 2개밖에 없잖아. 괜찮아. 하나는 우리 부부가 쓰고 하나는 너희 부부가 쓰면 되지. 거실에서 같이 놀면 되고. 민수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낫겠다. 따로따로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렇게 저희는 한 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단풍도 예뻤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테라스에서 바비큐 파티,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와인까지 열었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재훈 씨가 와인을 한 잔 더 따라주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형수님,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질문이야? 저는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솔직히 요즘 좀 지루해요. 지루하다고? 민수가 재훈 씨를 쳐다봤어요. 응. 같은 사람이랑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 재훈 씨의 말에 수진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솔직히 결혼 생활이 루틴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 그러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매일 똑같이. 민수도 동의했어요. 그때 저는 이런 대화가 그저 술김에 하는 푸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오늘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 무슨 얘기? 우리 부부들끼리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 새로운 시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수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랑 재훈이는 요즘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 오픈? 뭐? 오픈 릴레이션십?
부부가 서로를 속박하지 않고 각자의 욕구를 인정해 주는 거,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있잖아.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개념이야. 서로 솔직해지고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는 거지. 재훈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수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 파트너 스와핑? 한 번만. 딱 오늘 밤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놀라지 마. 드러나 봐. 수진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 상담도 받았고 규칙도 정했어. 서로 동의하면 이게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든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화내지 마. 우리 친구잖아. 친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라고. 친구가 이런 소리를 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재훈 씨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신기하긴 한데. 여보,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제 눈을 피했어요. 아니, 나도 황당하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아?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동의하면 난 동의 안 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동의 안 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알았어. 오늘은 이만 그만하자. 우리도 너무 급하게 얘기한 것 같아. 당연하지. 이런 소리를 어떻게 입 밖에 내. 재훈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일단 오늘은 각자 방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해요. 괜찮죠?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저는 민수를 다그쳤습니다. 여보, 너 진심이야? 아까 대답을 왜 그렇게 해? 아니, 나도 황당한데 왜 생각해보자는 투로 말해. 그게 완전히 거부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20년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알아? 알지. 나도 알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동의하고 규칙을 정하면 난 동의 안 한다고. 절대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설마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민수가 침대에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 독채, 수진이네가 있는 곳,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실 소파에 민수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둘만. 재훈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1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설레는 표정,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들어가서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할까?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가 민수에게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받아서 마셨어요. 두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했지만 창문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조용히 우리 독채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를 골기 시작했죠. 저는 옆에 누운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날 밤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은 미안해. 우리가 너무 급하게 얘기한 것 같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미안해야지. 근데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한 건 너희 부부를 위해서야. 우리를 위해서? 저는 비웃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야? 응. 있잖아, 요즘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이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수진이는 진지했습니다. 서로의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거지. 재훈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해봤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이미 해봤어? 응, 6개월 전에 다른 부부랑 한번 해봤어. 수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땠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민수를 쏘아봤지만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았어. 처음엔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 이후로 재훈이랑 나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달까? 재훈 씨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탄탄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너희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그래서 우리도 가장 친한 너희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난 절대 안 해. 알아. 내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근데 한 번만 생각해봐. 생각할 것도 없어. 우리 오늘 집에 갈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지만 주저하는 게 보였어요. 여보, 그래도 하루 더 있다 가는 게 어때? 뭐? 아니, 그러니까. 이왕 온 거 푹 쉬고 가자는 거지. 푹 쉬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민수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이 얘기는 접어두고 놀다 가자. 내일 집에 가면 되잖아. 재훈 씨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왕 온 거 오늘 하루만 더 있다 가요. 결국 저는 남게 됐습니다. 민수가 계속 설득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좀 식혀야 할 것 같았거든요. 30분쯤 걷다가 독채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테라스에서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재훈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려고 했지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진이가 민수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민수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침을 했습니다. 으흠.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손을 놨어요. 뭐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왔어?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었어. 수진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 그냥 이런저런 얘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거.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민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얘기한 거야. 손잡고? 그건 수진이가 먼저 잡은 거야. 그럼 뿌리쳤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 수진이한테 조금 마음이 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젯밤 수진이랑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라. 15년을 같이 산 나는 당연히 너를 사랑해. 당연히.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것과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달라? 수진이는 새로운 느낌이야. 너는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이고, 수진이는 새롭고 설레는 사람이고,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너 지금 솔직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리가 다 들려. 나가. 제가 소리쳤지만 수진이는 나가지 않았어요. 진정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차분하게. 내 남편이 지금 내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분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있잖아. 솔직히 나도 형부한테 마음이 가. 뭐? 어젯밤 형부랑 얘기하면서 느꼈어. 형부는 되게 섬세하고 이해심도 많고 나한테 관심도 많이 보여주더라. 수진이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재훈이는 좀 무뚝뚝한 편인데 형부는 달라. 뭔가 설레더라.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너희 진심이야? 응.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고 싶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동의해야 하지만. 동의? 내가 왜 동의를 해? 우리가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동의하면 우리 모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잖아. 새로운 경험? 저는 비웃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결혼한 사이야. 20년 친구고, 그러니까 더 가능한 거지. 우리 서로 믿잖아. 수진이는 진지했습니다. 있잖아, 한 번만 생각해봐. 이게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 혼자 있을래. 나가줘.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수진이가 나갔고 민수도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2번 들어와서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수진이, 재훈 씨의 목소리, 셋이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새벽 2시쯤
다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민수가 또 없었습니다. 이번엔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민수가 어디 있는지 뻔했으니까.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 독채 창문으로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번엔 민수와 수진이가 훨씬 더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의 어깨에 완전히 기대어 있었고 민수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어요. 아, 끝났구나.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나 먼저 갈래. 민수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이제 그 말도 듣기 싫으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막았어요. 어디가? 집에.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택시 잡기 힘들 텐데. 우리가 데려다 줄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수진이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펜션을 나와 한참을 걸어 내려갔어요. 다행히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를 보는 민수의 눈빛,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설레는 표정, 이미 끝난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딸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왜 혼자 와? 아빠는 좀 늦게 와. 그래. 재밌었어? 딸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재밌었어.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집에 갈게.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했어? 뭐? 수진이랑 했냐고.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응.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견딜 수 없었어요. 언제? 어제. 내가 떠난 후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듯이? 저는 비웃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흘러가듯이 무너진 거야?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한 번만.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안 돼. 애도 있잖아. 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애 생각은 수진이랑 자기 전에는 안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장 나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여보, 나가. 민수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혼자 딸을 돌보며 지냈어요. 민수는 매일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할 말 없어. 알아. 근데 할 말이 있어서. 뭔데?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그게 다야? 아니, 사실 말해줄 게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거 다 계획이었어. 뭐? 나랑 재훈이 원래 형부를 노렸어.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3개월 전부터 계획했어. 오픈 릴레이션십 공부한 것도, 펜션 예약한 것도 전부 형부를 유혹하려고. 너 미쳤어? 미쳤을 수도 있지. 근데 성공했잖아. 수진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형부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더라. 단 하루 만에. 왜 그런 짓을 해? 재미있잖아. 20년 친구 남편 뺏는 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정말 화내지 마. 어차피 형부도 원했던 거잖아. 그래도 넌 친구잖아. 20년을 함께한 친구.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있잖아. 솔직히 난 너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나보다 공부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인기도 없잖아. 수진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근데 왜 내가 나보다 먼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난 내가 항상 부러웠어. 겸손하게 사는 척 하면서 사실은 다 가진 사람처럼 굴잖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난 항상 느꼈어.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가 가진 걸 빼앗는 거. 그게 형부였고, 너, 진짜, 화내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 저는 비웃었어요. 너도 재훈 씨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뭐? 넌 이미 재훈 씨를 배신했잖아. 그럼 재훈 씨도 널 믿지 않을 거야. 그건 상관없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어요. 어차피 우리는 오픈 릴레이션십이니까. 그래. 그렇게 믿고 살아. 언젠가 너도
똑같이 당할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합시다. 민수는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수진이한테 들었어. 다 계획이었다며?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수진이가 직접 말해줬어. 너희가 3개월 전부터 날 속이고 계획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래.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몰랐다고 해도 결국 한 건 사실이잖아. 미안해. 이제 그 말 듣기도 지겨워.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야. 서명해. 여보, 서명 안 하면 재판 이혼할 거야. 그럼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협의 이혼하자. 민수는 울먹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나 정말 후회해. 그래, 후회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 민수는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 재산 분할도 합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재훈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재훈 씨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진이랑요? 네. 재훈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저도 오픈 릴레이션십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상 당하고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수진이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선 뭐든 하는 사람. 재훈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형수님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형이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수진이가 형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대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형이 형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마음은 받을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 씨도 새 출발 잘하세요. 네. 형수님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민수는 한동안 연락을 해왔지만 이젠 끊겼습니다. 수진이도 연락이 없어요. 가끔 SNS에서 수진이 계정을 봅니다.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더군요.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댓글엔 행복해 보여요. 부러워요. 같은 말들이 달려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화려함 뒤에 어떤 배신과 계획이 있었는지, 민수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가끔 아빠는 뭐해? 라고 물어볼 때면 아빠는 바빠서 못 와라고 대답합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지금은 어쩌면 평생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딸이 알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어요. 제 돈으로 딸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문득 민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져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니까요. 대신 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한번 배신당한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믿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딸과 함께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 가요.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딸이 웃을 때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민수를 봤습니다. 혼자였어요.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민수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가 다가오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너로 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얘기할 것도 마주칠 이유도 없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이에요. 알아. 근데 한마디만 할게. 할 말 없어요. 저는 지나가려 했지만 민수가 제 앞을 막았어요. 제발 1분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데요? 나 정말 후회해.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수진이랑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만 있으면 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수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민수 씨,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단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15년 결혼 생활을 버렸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알아.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한 번만. 안 돼요. 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 저는 민수를 지나쳐 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선 민수가 남아있나 봐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을 완전히 지우기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다시 배신당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를 다시 받아들였다면, 용서해줬다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고 누군가 그랬죠. 특히 배신의 경우엔 더더욱. 저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것, 혼자 사는 것,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모두 제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에 책임질 거예요. 몇 주 후, 재훈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랑 완전히 끝났어요. 이혼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수진이가 형도 버렸어요. 민수 씨를요? 네. 수진이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대요. 형한테는 이제 관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형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진이한테도 버림받고 형수님한테도 거부당하고 그건 민수 씨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알아요. 재훈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제 선택을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오픈 릴레이션십이니 뭐니 하면서 바보같이 놀아놨죠. 재훈 씨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거부했어야 하는 건데 재훈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형수님, 그래도 형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재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재훈 씨도 새 출발 잘하세요. 수진이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마시고요. 네. 형수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지내든 이제 제 상관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진 거 맞지? 응?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냥 엄마가 요즘 자주 웃어서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해. 아빠 없어도? 응, 아빠 없어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아.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딸. 엄마도 고마워.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인 거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나야. 왜 전화했어?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이유가 없잖아. 제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번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오랜만이야.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네.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망했어. 뭐? 다 잃었어. 남편도 남자친구도 친구도. 수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훈이는 이혼 위자료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어. 그리고 형부는 내가 차버렸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혼자 살고 있어. 수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있잖아,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사과? 응, 미안해. 진심으로.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20년 친구를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형부를 유혹하고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지금 와서 왜 그런 말을 해? 후회돼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어. 형부를 유혹하는 것도, 내 표정을 보는 것도. 근데 수진이는 울먹였어요.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텅 빈 것 같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 당연하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배신하고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 알아. 넌 너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린 거야. 남편도 친구도 신뢰도. 맞아. 다 내 잘못이야. 수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 용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알아. 넌 계획적으로 내 인생을 망쳤어. 20년 우정을 이용해서 내 남편을 빼앗으려 했고, 실제로 빼앗았고, 내 가정을 파괴했어.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기다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넌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야.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수진이의 몰락을 보면서 통쾌하기보단 씁쓸했습니다. 한때는 제일 친한 친구였던 사람, 20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연한 결과야. 사람을 배신하고 이용한 대가. 수진이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 만났다며 걔한테 들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정말 후회해. 수진이한테도 버림받고 너한테도 거부당하고 내가 정말 바보였어. 문자는 계속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민수는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문자는 읽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됐어. 내가 진짜 사랑했던 건 너였다는 것. 수진이는 그냥 순간의 유혹이었을 뿐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문자를 보면서 묘하게 마음 한편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에요. 15년을 함께한 사람, 딸의 아버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나 봐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신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재훈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저 이제 외국으로 가요. 여기서 새 출발하려고요. 그래요? 잘 결정하셨네요. 수진이도 형도 다 있고 싶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형수님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재훈 씨 잘못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재훈 씨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진이도 민수도 재훈 씨도 모두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가끔 외롭고 가끔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배신당할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딸도 고등학생이 됐어요. 우리 모녀는 이제 완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영화 보는 정도예요. 딸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엄마, 그 아저씨 괜찮은 것 같아.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응, 엄마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고마워, 딸.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어볼 생각이에요. 이번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도록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펜션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수진이의 제안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만약 민수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요. 대신 저는 현재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건강한 딸, 안정적인 직장, 작지만 따뜻한 집,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 이게 제 인생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인생. 며칠 전 우연히 민수를 다시 봤어요. 지하철역에서였는데 멀리서 스쳐 지나갔죠. 민수는 여전히 초췌해 보였어요. 혼자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미움도 후회도 그저 아, 저 사람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정도. 그게 다였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제 마음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딸아,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진짜?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제주도. 엄마, 제주도 가자. 그래, 제주도 가자.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아, 나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세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친구도 배우자도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아요. 진짜 친구도 있고 진짜 사랑도 있어요. 다만 그걸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저도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이번엔 절대 배신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쉽게 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가르칠 거예요. 사람을 믿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배신당했을 때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그게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제 정말 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20년 우정, 15년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단 하룻밤의 유혹으로 무너진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한다면, 만약 배우자가 유혹에 넘어간다면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호하게 끝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